누구 계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짐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이 또 멋진 물건을 낙찰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아파트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없고 주변을 한번 볼까요? 주변 쭉 보시면 빨간 벽돌로 해서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다행히 마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느낌 받으셨죠? 바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 얼마에 낙찰을 받았고 내부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바로 이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구 계세요?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짐이 그대로입니다. 와. 먼저 낙찰받은 물건의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2.9평, 대지권이 굉장히 넓죠. 네, 그리고 건물 면적은 57.33제곱미터, 17.342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22평형입니다. 자, 대지권이 12.9평이나 되기 때문에 와,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5층짜리 낮은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34년 차 된 아주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아파트죠. 자, 이런 아파트는요,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이 저렴하다고 싸다고 덥석덥석 낙찰을 받게 되면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네, 바로 이곳은 금곡 6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재개발의 호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노후도가 충족되고 외관상 봤을 때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자, 이런 비주얼의 아파트는요, 사실은 싸다고 낙찰을 받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낙찰을 받는 것을 이 세연쌤은 좀 지향을 합니다. 이곳은 금곡역에서 574m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금곡역 바로 앞에 한신더휴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가 2025년도 2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59제곱미터 24평형이 분양가가 4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감정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의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의 예상 수익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 가격은 1억 3,700만 원으로 신권이에요. 3명이 입찰에 들어왔고요. 이 나머지 두 분, 폐찰하신 이 두 분도 아마 여기가 재개발 구역인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찰자,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은요, 감정가 109.49%로 해서요 1억 5천 100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뒤에 100원 뭔가요? 너무 귀엽네요. 아마도 다른 사람도 1억 5천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100원을 더 붙이신 것 같아요. 감정가 대비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당장 바로 팔더라도 수익을 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손품만 팔고 하면서 금매가 이상으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수익도 하나도 나지 않는데 그냥 낙찰의 기쁨만 맛보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자, 세연쌤, 이런 부분도 경매에서 굉장히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 세연쌤은요, 오늘 낙찰을 받아서 잔금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매도를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나는 것이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1억 8천입니다. 재개발의 호재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요, 사실은 입찰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봤더니 지금 이곳은 4층이지만 5층 맨 탑층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의 탑층은요, 가장 시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5층 물건이 1억 6,500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가장 시세가 저렴한 5층보다도 더 1,500만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는 어떨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죠, 여러분.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신발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네, 여기 옷걸이도 걸려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죠? 여기는 이제 방인데요. 서랍장하고 장식장, 그리고 여기 옷걸이까지. 와, 그대로 짐이 있어요. 네, 여기 다른 방이 이제 3칸이거든요. 와, 여기는 안방인데요. 침대, 장롱, 화장대, 여기 1인용 소파까지, 장판은 또 이렇게 들쳐져 있네요. 네, 여기 보면 여기도 소파하고 그대로 있어요. 앞에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서 해가 굉장히 잘 듭니다. 여기는 창이 좀 깨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나가볼까요? 네. 요거는 다시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약간 누수의 흔적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스카프하고 그대로 있네요. 여기는 욕실이고요. 네, 욕실. 욕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덮어놨어요. 네. 자, 여기도 이제 부엌이죠. 부엌 싱크대하고 조그만한 창이 있어서 여기도 환기가 잘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물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 이제 보일러실하고 여기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고 이제 세탁기 놓는 곳입니다. 와, 네, 여러분, 아파트 내부를 좀 봤는데요. 왜 이렇게 짐이 남겨져 있을까? 사실 이 물건은요, 소유자 분께서 사망을 하시고 이 자손들에게 상속을 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하신 원래 소유자 분께서 좀 이렇게 빚이 있으신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4억 4,100만 원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상속받으신 상속자들께서 그냥 요거를 경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명도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공유자분께서, 여기가 이제 공유자가 10명이에요. 상속받으신 분이 10명이기 때문에 이 10명 중에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남아있는 짐들은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낙찰을 받은 거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께서 이 동산 포기 각서를 저희에게 이제 써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저희 임의대로 이제 치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만한 것들은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거나 이게 나눔을 좀 해서 치울 수 있는 물건들을 좀 가볍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수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금공 6구역 안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정 지역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여기에 이제 임대를 맞춰놔야 되잖아요. 자, 전세로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여기는 1억 1,000만 원까지 전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물건을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려면 4층에 이 정도 컨디션? 네, 한 1억 8천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천만 원이나 좀 싸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1억 5,100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말소 기준 등기 이후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건으로 재탄생이 되고 이 공유자 분들도 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좀 마음에 짐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누수 자국들이 좀 있어요. 예, 누수 자국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은 사실 경매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법원에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감액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담당 판사님의 재량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감액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감액 신청을 하면 또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낙찰받으신 사랑하는 소행님이 감액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한 350만 원 정도, 이 수리비 정도는 충분히 좀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명도나 짐이 남겨져 있는 또는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집을 또 낙찰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자,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손 하나 안 대도 될 만큼 수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나의 또 수고스러움과 나의 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서 나한테 더 수익을 주고 이렇게 내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나에게 수익이 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나중에 정말 효도한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좀 공부가 되셨나요? 경매 무조건 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세연쌤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도 돈을 벌지 못하고 경매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경매만 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부동산의 상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 조사이죠. 이런 시세 조사를 통해서 절대로 리스크 없는 투자,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나의 자산을 불려나가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세연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이런 물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힘차게 화이팅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